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지방의회 부활 34주년을 맞은 전국의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어제 청주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반쪽짜리 독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전국 226개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들이 청주의 한 호텔에 모여 청주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의회법 통과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의회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겁니다. 의회 사무기구 조직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진정한 인사권 독립을 실현하라.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4주년을 맞았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반쪽짜리 독립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022년 집행부로부터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넘겨받았지만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청주 선언을 통해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의회 사무기구 조직권을 의장에게 이관하고 지방의회 조직과 직급체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된 4건의 지방의회법이 자동 폐기됐고 현재 상임위에는 관련 법안 3건이 계류 중입니다. 지난해 협의회장에 선출된 김현기 청주시 의회 의장은 국회와 정부 부처에 청주 선언문을 전달하고 관련 단체와 조속한 TF팀 구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회법이 존재하는 것 같이 지방의회도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문화하고 한편 이 자리에는 김영호 음성군의회 의장 등 23명에게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 대상이 수여됐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부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모금 운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지금까지 4억 원에 가까운 성금을 모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다자녀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빠르게 돕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정남 씨의 집입니다. 고등학생 큰아들과 중학교에 입학하는 두 쌍둥이 아들까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해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여동생이 올케의 간병비를 보태고 살림도 도왔지만 최근 종양이 발견되면서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월급은 당연하듯이 그냥 다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 경제적으로가 제일 위험했죠. 저희 집이. 건강도 그렇고. 이들 가족의 어려운 소식을 들은 충청북도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충북 지역의 인구위기 극복 성금에서 마련한 겁니다. 다둥이도 물론 다둥이지만 이제 지금 이런 실정, 법적으로 정부에서 되지 않는 소외계층들 이런 분들 또 이런 분들을 제일 중심적으로 저희들은 돕고 있고. 지금까지 40여 개 기업과 단체, 개인이 참여해 3억 6천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다른 성금과 달리 다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어려운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최대한 빠르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이분들이 어려움 겪게 하는 것이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신속하게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치료비를 모금 중인 사랑인의 가정과 겹쌍둥이 출산 과정에서 하반신 마비로 치료 중인 김혜지 씨네 가정 등 6개 가정에 1억 2천만 원의 성금을 지원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진천군 초평면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충청북도는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농장 출입을 제한하고 사육 중인 11만 5천여 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에 나섰습니다. 또 진천과 음성, 증평, 청주 4개의 시군에는 오늘 낮 12시까지 관련 시설과 축산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농장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도내에서는 6번째 발생입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고환율과 고유가 여파로 6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월 충북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6.37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진 1%대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뛴 것은 물가 오름세 상승과 친선 채소 오름세가 반영됐습니다. 최근 경찰이 청주시 일대 아파트를 돌면서 식음료가 든 택배를 훔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범행 이유는 배가 고팠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런 딱한 사정을 들은 담당 형사가 이 젊은 남성의 일자리를 구해줬습니다. 이 형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정으로 범행을 한 청년을 교화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점퍼로 외모를 감춘 남성이 한 아파트에서 커다란 상자를 들고 사라집니다. 문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쳐 달아나는 건데 경찰은 잠복 수사를 벌여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가 수차례에 걸쳐 훔친 물건은 45만 원어치로 주로 밥과 빵 등 식음료였습니다. 이른바 생계형 절도인 겁니다. 담당 형사는 A씨가 가족과 연락이 끊긴 이후 휴대전화 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소액 결제를 주로 이용을 해서 먹을거리 음식을 주로 또 구매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로 생활했고 착밭이 정제돼가지고 어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처지더라고요. A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박 형사는 10여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던 김모 씨의 사연입니다. 김 씨는 출소한 뒤에도 박 형사에게 계속 연락을 이어오고 있고 지금은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 형사는 이런 김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님한테 이런 어려운 친구의 사정을 듣고 제가 그동안 형사님 받아온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갚고 싶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김 씨는 A 씨를 자신이 일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소개해줘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 만났는데 저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들뻘 같았고 그리고 조금만 도움을 주면은 더 이상 했던 추가적인 범행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던 A 씨는 앞으로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담당 형사와 김 씨의 노력을 통해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2025학년도 충북 공립초등교사 임용시험 결과 여초 현상이 여전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어제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남자 비율이 5년 연속 40%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 충북 공립초등교사 최종 합격자는 78명입니다. 남녀 비율은 여자가 50명으로 64.1%를 차지했고 남자는 28명, 35.9%에 그쳤습니다. 최근 5년간 최종 합격자 가운데 남자 비율은 2021학년도와 22학년도엔 20%에 그쳤고 그 후 30%대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40% 벽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가 1999년 위헌 결정이 났고 교대 입학생도 여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여초 현상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남녀 성비가 균형을 이룬 시절도 있었습니다. 최종 합격자 남녀 비율이 2015학년도엔 50대 50으로 완전한 균형을 잃었고 그 후 2년 동안은 오히려 남자 비율이 근소하게 여자보다 많았습니다. 당시는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현재 1,5배에 달했는데 여자 수험생들이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도시로 대거 몰리면서 충북은 미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2대1 수준을 보이면서 다시 여초 시대로 회귀한 것입니다. 근래 초등교사 합격자 성비는 남자 비율은 30%대, 여자 비율은 60%대를 보이는데 이는 교대 졸업생 성비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입니다. 올해는 남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조금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불균형은 조금 완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등교단의 성비 불균형은 학교 업무 분장에 어려움을 주고 성장기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교단의 여초 현상이나 근래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여풍이 거세진 이유는 타 직업에 비해 여성 차별적 요소가 없기 때문으로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올해 초등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해 1학년에서 올해는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또 15개 도내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어 프로그램 수준을 높이고 5개 지역 7개 도서관으로 학교 밖 늘봄학교 공간을 확장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나우 늘봄 통합 지원 플랫폼을 전면 개통해 늘봄 프로그램 신청부터 수요 조사, 프로그램 정보 등을 학부모들에게 통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 충북혁신도시에 가칭 혁신 초중 통합학교가 신설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요구한 통합안전대책을 수립해 어제 최종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 초중학교는 614억 원이 투입되고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역대급 영업이익을 올린 SK하이닉스가 청주시에 법인 지방 소득세를 1,000억 원 이상 납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경영 공시에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23조 4,673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2018년 20조 8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둬 이듬해 1,818억 원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수준을 상회하는 것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전년도 영업이익, 근로자 수, 공장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이듬해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신고액입니다. 연말연시 충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776명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3년 같은 기간 평균과 비교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은 43%, 사망사고의 경우 10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